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구독자가 몇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4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히 기쁜 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녀온 그 여행 중에 프랑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독일을 음악 역사와 함께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치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기억력 저하 및 치매 증세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 방식으로 효과를 가졌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기억력 저하와 이 치매는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요즘 와서 젊은 층까지 생각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캘리포니아 얼바인 유니버시티 소속인 얼바인 메디컬 센터의 치매 연구를 돕기 위해서 제 조카와 디너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디너와 함께 30만 불을 넘게 컬렉트 해가지고 얼바인 메디컬 센터의 치매 연구를 도운 적이 있다고 영상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음악을 가르치면서 만난 이 다양한 인종들 중에는 치매 스펙트럼 ADHD, 글씨를 이렇게 순서를 혼동하는 디슬렉시아, 그 난독증이라고 하죠. 글자를 좌우 반대로 쓰거나 읽는 학생, 미러 라이팅,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기억력 저하 및 치매 증세 등으로 이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방식으로 가르치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음악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또 잊혀져 가던 기억과 집중력을 다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치매를 연구하는 훌륭한 전문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제학을 잘 공부한 이 사람보다 실전에 빈손으로 뛰어들어 성공한 분들의 그 경험담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저하되거나 치매 증세가 오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두 가지 엑서사이즈를 정기적 과제를 주고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개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무조건 양손 밸런스 맞추기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시도한 것은 과학자들이나 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일기를 써라, 운동을 해라,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해라, 많이 움직여라, 무엇을 먹어라, 스트레스 덜 받아라가 아닙니다. 뭔가 뇌의 균형을 다시 깨우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주 짧은 문장을 지금 써보세요. 물론 반대인 분은 다른 손을 사용하시고요. 삐뚤빼뚤 3살 난 아이의 글씨같이 쓰실 겁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한번 반대 방향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웬 멍멍이 소리? 뭔가 뇌가 비명을 질러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을 바꾸며 몸과 뇌의 밸런스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른쪽으로 물을 마셨다면 바로 왼쪽으로 컵을 내려놓기, 오른손으로 그릇을 닦으셨다면 왼손으로 헹구기, 오른손으로 문자를 쳤다면 왼손으로 답하고 핸드폰 잡는 손 바꾸기, 양손을 아주 equally,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한 손에 익숙한 것이 다시 입력되기 전 곧바로 다른 손을 사용해 반대쪽으로 명령을 바꿔주는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오랫동안 실천하며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강의에 오른손으로 좋아요 꾹 누르시고 왼손으로 댓글을 달아보세요. 기억력도 엄청 좋아지실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몸과 뇌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왼쪽 몸은 오른뇌에 연결, 오른쪽 뇌는 왼쪽 뇌. 그래서 몸의 구조를 잘 아는 이 한의사들이 아픈 곳을 치료할 때 정반대쪽에 침을 놓습니다.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다 침을 놓는 것이죠. 흰머리 나신 분들 지금 거울 보세요. 양쪽으로 똑같이
신물이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쪽이 휘어지든가 이쪽이 휘어지든가. 양손을 골고루 사용할 때 처음에는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엑서사이즈는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에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았으며 20대 초부터 이게 80대 이상 연령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나는 아직 20대인데 걱정 안 해도 돼. 오늘부터 이 엑서사이즈를 실행하셔서 기억력 저하를 막으세요. 모차르트 음악에는 이상할 만큼 그 균형 잡힌 질서가 있습니다. 특히 K44A 피아노 2대를 위한 소나타를 들으면 뇌 파상의 발작량 그 방문지원에 감소하는 게 의학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스 홉킨스 메디컬 대학 연구팀은 그 곡을 저와 제 조카에게 녹음을 의뢰해왔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라고 했죠? 아직도 무언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첫 번째 엑서사이즈를 아셨으니 두 번째는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이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의 6 감각의 인지도를 높이는 엑서사이즈에 들어갑니다. 필사하기. 초등학교 때 옆집이 아니라 옆 짝꿍 거 베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숙제 안 해간 날 짝꿍 거 베낀 적 몇 번 있습니다. 인쇄기가 없더니 중세기 때 수도승들이 이 악보를 필사하는 엄청 까다로운 그 과정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강의해드렸죠. 여기서는 까다로운 거 전혀 없으며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오선 그리기 연습입니다. 첫 번째 라인, 가장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라인, 이 5개의 선을 아주 짧게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씩 길게. 당연히 처음에는 간격이 삐뚤빼뚤. 그 다음 라인 그 사이의 공간을 아래부터 위를 향해서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이걸 인식시켜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럭저럭 잘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하나를 전부 그리는 게 아니고 도레 라인이 있고 없는 거, 또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가는 거, 이렇게 2개씩 익힐 때까지 다음 순서로 나가지 않고 그거만 그리게 하세요. 그 다음은 아주 쉬운 동요의 악보를 한마디씩 베끼는 겁니다. 음표의 길이나 음자리, 기호 등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5선 스페이스나 이 공간에 음표를 제대로 넣는 게 목적입니다. 이 3가지 스텝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라인 그리기, 그 다음에 음표 넣기, 그 다음에 음표를 베끼기,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일기를 쓰면 당연히 노트에 그 한 선에 맞춰서 쓰겠지만 5선지 악보를 베끼는 이런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5선의 악보를 그대로 베끼는 동안 잊혀져가는 숫자의 개념, 공간과 시간, 그리고 위치를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잃어가거나 치매가 시작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숫자와 이 공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 집이 5번째인가 10번째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음표가 검은색인가 흰색인가? 그래서 이 치매가 시작된 분들이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그립니다. 음표가 아무 곳에 걸치기도 하고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라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 인지 능력을 되살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가는 기초이자 내 질서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2가지 엑서사이즈는 피아노도 필요 없고 또 배우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몸의 밸런스를 만들며 기억력 저하를 특별하게 돕고 2번은 위치, 공간, 모양, 인지도를 높여주는 최고의 스킬이라 이 치매 초기나 발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걸리는 사람은 평소 활동이 적고 혼자 놀기 좋아하며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걱정 마시고 실컷 혼자 노세요. 평생 활발하게 활동하고 머리 굴려서 공부했으며 사회적으로 액티비티한 세계 유명 인물들도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치매는 대통령이든 백수든 예외가 없습니다. 관절염이 심한 분도 계시죠? 이것도 결국 같은 부분만 계속 사용하면서 이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손이나 발 모든 기관은 반대편보다 훨씬 커집니다.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손가락 마디의 그 관절이 굵어진 분들의 특징이 물건을 힘줘 그랩하는 그런 반복적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어드레서, 슈퍼마켓 캐시어, 가수원이나 농사일 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꾸부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 특히 많은 이 셰프들이 손가락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학생 한 분은 관절염이 매우 심하고 또 손가락이 엄청 굵어 이 건반 하나하나를 어렵게 짚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손가락을 스스로 틈나는 대로 잡아당기는 운동과 옥탑으로 이 손가락을 쫙쫙 벌리는 연습을 매일 하도록 숙제를 주었습니다. 저도 매일 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엄청 굵었던 학생이 3개월 후 놀랍도록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통증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다가 이 스탑 사인에서 기다리거나 전철에 앉아 계실 때, TV를 보실 때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아당기세요. 처음에는 아파도 손가락 하나씩 모두 쭉쭉 잡아당긴 후 손을 5초 동안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20대 분들도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쇼핑은 어릴 때부터 이 손가락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와인 코크를 이 손가락 사이에다 넣고 쫙쫙 벌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기억력 저하를 개선시키는 몸의 밸런스 유지법, 치매 증세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악보 필사법, 그리고 쇼팽이 사용한 손가락 잡아당기기와 쫙쫙 피기, 이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더욱 기억력이 좋아지시려면 지금 한 손으로 좋아요, 다른 한 손으로 댓글 달기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부터 양손 골고루 사용하기 시작.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는 독일로 모시겠습니다. 바이.